저는 미국 뉴저지 캠든 출신의 앤드리아라고 합니다. 제가 자란 캠든은 경찰조차 버린 최악의 우범도시고 저는 이곳에서 살면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캠든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일자리라는 게 전무했고 그래서인지 아빠는 조직으로 들어가서 위험천만한 일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약물이나 무기들을 판매하는 일 말이죠. 그러던 중 제가 5살이 되던 해 아빠가 속한 조직은 경쟁 조직과의 이권 다툼을 벌이게 됐고 결국 보복으로 엄마가 희생당하는 비극이 벌어졌는데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무런 죄도 없었던 엄마에게 총을 겨눈 건 바로 중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범지대인 이곳뿐만 아니라 미국 웬만한 곳에서는 중학생들조차 아무렇지 않게 총을 가지고 다니고 어른들은 그런 장면을 보고도 그래, 미국에서는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켜야지 라는 태도로 방관하죠. 어쨌든 몹시도 어렸던 저였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곳에서는 정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겠구나 하는 불안감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학교를 다녀왔더니 집에 무수한 총알이 박혀 있었던 경우나 경쟁 조직원이 저를 납치하려다가 미수로만 끝났던 일 등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또한 제 주위에는 총에 맞고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하도 많다 보니 제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죠. 저는 늘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았고 그러한 불안은 저를 점점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순간 제 마음을 잡아준 건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제 가장 친했던 친구 애나는 K-팝에 그야말로 미쳐 있었고 그때의 저는 처음 보는 형식의 멜로디가 너무나도 어색해서 이런 걸 대체 왜 듣는지 이해가 안 갔죠. 하지만 그녀는 K-팝의 진짜 매력은 바로 K-팝 안무에 있다며 틈날 때마다 K-팝 춤을 춰댔습니다. 저와 애나는 항상 붙어 다녔고 그렇게 K-팝은 제게 점점 스며들기 시작하더니 결국 저도 애나만큼이나 K-팝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죠. 삶이 힘들고 불안할 때마다 저는 애나와 K-팝 댄스를 추며 스트레스를 풀었고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사진과 영상을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와 애나는 성인이 되자마자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나 안전한 한국에서 살자는 약속까지 했었고 한국이라는 희망이 있었기에 저희는 이런 힘든 삶을 그나마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뒀을 때 애나는 갱단끼리의 총격전에 휘말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한국에서 함께 평생을 살자며 한국어까지 같이 공부했는데 그녀는 그렇게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애나가 숨을 거둔 후 곧바로 아빠 또한 약을 판매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저는 그야말로 지옥 속에서 혼자 남겨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캠든에서 머물 이유가 없다고 느꼈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있었다간 정말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 같았기에 아빠의 얼마 안 되는 유산을 가지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떠나온 한국에서 저는 첫날부터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인도로 올라오려던 순간 발이 걸려서 심하게 넘어졌거든요. 저는 바지가 찢어지고 무릎에서는 피가 흘러나올 정도로 심하게 넘어졌죠. 그런데 그 순간 지나가던 한국인들이 제게 모이기 시작하더니 저를 부축해주며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달려와 저를 걱정해줄 수가 있는지 미국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친절을 경험한 저는 한국을 선택했던 제 결정에 옳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미 다른 손님을 태우러 출발한 줄 알았던 택시기사가 제게 다가오더니 근처 병원까지 태워줄 테니 저보고 타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본다면 미국 병원비는 엄청나게 비싸서 제 조그만 상처를 치료하는데도 100만 원은 요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던 캠든에서는 사람들이 총이나 칼을 맞고도 절대로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저 대충 꿰매기만 할 뿐이고 심지어 몸속에 박힌 총알을 빼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저를 도와주러 온 어떤 한국인 남성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저보고 미국에서 왔냐고 묻더군요. 그러더니 자신도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한국은 미국만큼 병원비가 비싸지 않으니 안심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절하기엔 너무 많은 한국인들이 저를 위해 달려와줬고 택시기사님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저 반신반의한 채로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추가금을 지불할 생각으로 택시에 탄 저였지만 병원까지 데려다준 택시기사님은 제 돈을 단호하게 거절하시더니 그렇게 쿨하게 떠나버리시더군요.
저는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정말 눈물까지 날 정도로 감사함을 느꼈죠. 그런데 그렇게 병원에 들어가려는데 틴팅을 지나게 한 자동차 한 대가 제 옆을 지나더니 이내 주차장에서 멈추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몹시 화가 나 보이는 남성 한 명이 내리더군요. 이 장면을 보고 저는 캠든에서의 악몽이 떠올라 몸서리쳤는데요. 미국에서 틴팅을 하는 건 불법이고 거의 조직과 관련된 사람들이나 약을 판매하는 사람 등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자동차 틴팅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떳떳하다면 왜 굳이 저렇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 힘들게끔 틴팅을 하겠어요? 그리고 저 또한 저런 틴팅이 지나게 된 차량을 탄 상대 조직원들에게 납치를 당할 뻔한 경험이 있어서 갑자기 옛날의 트라우마가 떠오르고 말았죠. 어쩌면 아빠의 경쟁 조직원들이 제게 보복을 가하기 위해 한국까지 찾아온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특히나 저렇게 화가 잔뜩 난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 같았죠. 저는 병원이라면 함부로 제게 해코지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고 재빨리 병원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만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그 화난 표정의 남성은 어떤 아이와 함께 병원을 따라 올라왔는데 그의 손에는 소총까지 들려 있었거든요. 그는 저를 죽이기 위해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대기하던 한국인들은 소총을 든 수상한 사내를 보고도 너무나도 태연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심지어 병원 직원은 험상궂은 사내가 총을 들고 병원에 온 것을 보고도 너무나도 태연하게 번호표부터 뽑으라는 황당한 말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은 미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안전한 국가인 줄 알았는데 총을 보고도 태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통해 오히려 한국은 미국보다도 총기 문제가 심각해서 병원에 총을 가지고 온 사내를 봐도 무감각해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한국에 엄청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저는 좁아서 도망갈 곳도 없는 대기실에서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 두려움에 떨며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험상궂은 사내의 옆에 있던 아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보고 미국 사람이다라고 외쳤고 저는 한국어를 모르는 척하며 그 자리를 피해도 모자랄 판에 무의식적으로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고 말았습니다. 그 즉시 총을 든 남성은 제 얼굴을 바라봤고 제게 총을 겨누는 신용을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엄청난 두려움을 느껴서 곧바로 소리를 지르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총을 보고도 가만히 있던 한국인들이 동시에 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기 시작했고 심지어 오히려 제게 총을 겨누던 한국인 남성이 저보다 더욱 놀란 눈치더군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왔고 저는 그의 얼빠진 눈빛에 오히려 어이가 없어져서 방금 제게 총을 겨눈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제 어설픈 한국어 발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말에 주변 한국인들이 전부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남성은 웃음을 참으면서도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이 남성이 가져온 소총은 바로 자신의 아들의 장난감 총이었고 병원에 가기 싫다며 차 안에서 고집을 부리는 아들을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장난감 총을 가지고 병원에 왔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남성이 그렇게나 인상을 쓰고 있었던 이유도 아들을 달래면서 짜증이 났던 모양이었죠. 그러고는 놀라게 했다면 죄송하다며 한국에서는 절대로 실제 총을 볼 수 없고 구하고 싶어도 절대로 구할 수 없으니 안심하라고 말해줬습니다. 또한 제가 틴팅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아들은 피부 질환이 있어 햇빛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다며 한국에서는 자동차 안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없고 따라서 틴팅이 불법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 말까지 들으니 저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허망하게 가버린 친구 애나가 떠올라서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인들은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 총기 모양의 물건을 들고 다녀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며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몹시도 수상해 보이는 차량을 끌고 다녀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치안이 좋은 나라였거든요. 만약 애나가 한국을 조금 더 빨리 왔거나 저희 둘 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총기나 범죄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할 필요도 없었고 애나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저는 저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을 필요가 없는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부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을 이렇게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존경스러워졌죠.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항상 먼저 간 애나를 가슴속에 남겨둘 것이고 애나를 생각해서라도 한국에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큰 오해를 했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